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밤 9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의미 없이 바로 제목에 적어 놓은 제가 댓글을 쭉 보니까 리플 포함 4개의 코인이 3월 이후에 줄상패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진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가 잘못되고 이걸 떠나서 저의 의견을 여러분께 또 비판적으로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South Korea broadens rules defining which crypto are securities. Which cryptos are securities? 어떠한 암호화폐가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CCBB가 갈리고 있다. 바로바로 저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이니까요. 여러분께서 그냥 참고만 하시지 저의 발언을 토대로 막 올인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그런 분들도 없겠지만 증권 SEC가 불지른 이슈입니다. 증권. 그리고 괜히 XRP 리플이 하나 걸렸죠. 776일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길게 끌고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가 이런 와중에 제도권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제도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과세 정책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미국의 경우를 봐야지. 미국의 경우를 봤더니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 자체는 우리나라에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정책도 계속 유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이 탁상 위에 앉아있는 학자들이 어디 한번 미국은 어떤가 봐볼까 봤더니 미국의 SEC라는 증권거래위원회라는 정부 기관이 리플과 싸우고 있네. 그게 시비 핵심 키워드가 증권이네. 여러분, 증권성 시비로 우리 SEC와 리플이 소송 걸리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증권의 이슈가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우리나라의 그런 정책 위반자들은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스토리 이해되셨죠? 흐름. 봤더니 미국에서 증권이 이슈가 되고 있구나. 그럼 누구? 리플? 리플이 아무리 우리에게는 세계 암호화폐 시총 6위이고 그리고 국제송금의 혁신, 리플의 브레이크링 하우스, 존 디튼, 제레미 호건, 제레미 호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과세 정책 위반자 이 사람들에게는 다들 생소합니다. 그냥. 그래서 리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 기사가 잘못됐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리플, 랠리 등 코인 4종 증권 토큰으로 거론되고 있다. 3월 이후 줄상패 가능성도 있다. 이 제목만 보면 그냥 기사 필요 없이 제목만 봐도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오금이 저릴 것 같아요. 3월 이후에 줄상패 된다고 하니까. 그 리플도 제일 첫 번째로 적어놨으니까. 근데 제 눈에는 이거 신호인가? 리플 랠리?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조목조목 뜯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금융위 증권 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해야죠. 증권 성격진이면 기존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 못한다. 당연하죠. 3월 리플 소송 결과가 한 건인데 무더기 상패 가능성도 물론 그렇다면 가능성도 있죠. 진정한 암호화폐의 겨울이 찾아올 수 있을 테니까요. 증권 성격을 지닌 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내에서 거래할 수 없다. 그래서 증권 토큰이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리플 등 4종이
사종이 증권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진짜 리플 증권으로 거론되고 있나요? 그냥 바로바로 조목조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코인 발행사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약속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나눠준다면 이는 투자 계약에 해당돼서 증권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이 기사의 디테일은요, 다 맞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특정 상품에 대한 수익을 약속하고 소유권을 나눠주면 이것은 투자 계약이니까 증권이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리플은 아니잖아요. 리플랩스가 우리에게 수익을 약속하고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나눠주고 있나요? 아닌데. 자, 증권 성격이 있는 코인으로 리플, 랠리, 앰프, 파워레저 등 4종을 꼽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리플을 꼽고 있나요? 도대체 랠리, 앰프, 파워레저 이런 암호화폐들과 왜 리플이 제가 LBRY는 제 100번 양보해서 이해는 합니다. 어깨를 나란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증권에 소송 걸려서 SEC와 싸웠기 때문에. LBRY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건 뭐죠?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이들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해당 코인의 거래 중개를 중단해야 한다. 예,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에서는 증권 토큰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면 상장 폐지 절차를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연결은 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투자 계약에 리플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형 코인을 제외한 상당수 알트코인이 증권 성격을 지녀서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거래소들은 최근 진화에 나섰다. 닥사 Digital Asset Exchange 와 이거 여름만에 Digital Asset Exchange Association 오이구야 이거 여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재밌네요. Digital Asset Exchange Association 관계자는 각 거래소들은 상장 심사 단계에서 증권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코인을 우선 출연해서 상장을 거부하고 있다. 이 말씀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미 닥사에서는 이 5대 거래소에서는 이미 스스로 상장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은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리플이 물론 저런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암호화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레벨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코인의 대규모 상폐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은 편이다. 작아요. 자, 미국의 법원의 판결이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다. 그래서 미국 법원이 리플에 대해서 증권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코인들 역시 비슷한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에 따라서 대다수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상폐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리플이 증권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기사의 대전제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대전제를 착각할 수 있는 게 그거죠. 리플은 증권이다라는 일단 전제를 깔고 그러니까 예단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예단을 깔고 기사를 읽어나가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리플이 증권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이 기사 전체가 조금 긴장감은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리플이 증권 토큰으로 분류될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리플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그러니까 만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 예단이 근거예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맨 밑에 이 말은 진짜 조금 너무 아니다 싶더라고. 유일하게 여기 익명을 요구한 한 학교 관계자는 그 다음부터 안 읽고 싶습니다. 학계 관계자가 왜 익명을 요구합니까? 책임지고 싶지 않으면 발언을 하지 마시지. 맞잖아요.
이걸 그래도 읽어볼까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현재로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리플이 패소할 경우 상당수 알트코인들이 상패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뻔한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죠? 저는 학계 관계자가 익명 요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저자가 익명인 거 똑같아요. 저는 익명인 아니면 뭐 유튜브에 이렇게 얼굴 가리고 나오는 사람 아유 그냥 안 나오려면 차라리 안 나오시지. 얼굴 가리는 것도 뭐죠? 아니, 그건 좀 원나간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좀 뭐 이렇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관계자? 그럼 언론에 쓰지 말으셔야죠. 저는 언론에 안 쓰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4.77만 명. 굉장히 약한 구독자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저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20만 명 정도 되면은 그 정도면 약간 권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제가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서 저희 방송을 들을지도 몰라요. 아직 암호화폐 중에서 얼굴을 드러내면서 방송하는 사람은 없죠? 이게 드러냈던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그 일반 유튜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거 없죠? 저는 그런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숨길 생각은 없지만 굳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좀 긴장감이 좀 풀리셨나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나오면 불안해져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의 심리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리플의 희망적인 발언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방송 결론 내겠습니다. 리플, 랠리 등 코인 사정 증권 토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것도 참 모호하고요. 3월 이후 줄상패. 야, 이런 건 진짜 위협적이다, 너무. 3월 이후 줄상패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니까요. 언론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이거는 이렇게 비평하는 게 아니에요. 언론에서도 이야기 하잖아요. 참고 자료일 뿐이고, 여러분 투자에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언론 보고 투자하지 마세요. 언론이 여러분의 투자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끝났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끝났습니까? 3천만 원 터치했잖아요. 더 올라갈 것 같은 기세가 느껴지지 않나요? 두 번째, 언론보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러분이 더 전문가예요. 여러분은 이 바닥에서 많이 굴러보셨습니다. 수익도 내보시고 손실도 내봤습니다. 여러분이 더 전문가예요. 물론 전문가 기자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자분들은 아마 본인들이 전문적이어서 쓴다기보다는 이것이 요즘 핫하니까 한번 써보자 그런 느낌일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암호화폐 뭐 도박인가 뭐 그냥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한가 아니면 진짜 미래의 비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 나오셔서 그냥 ABCD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까지 드릴게요. ABCD 4사람이 나왔는데 A는 정치인이에요. 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색깔 없어요. 저 그리고 색깔론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분은 뭐 카이스트 공과대학교 교수 뭐 이런 분들은 뭐 암호화폐 거래소 CEO 뭐 그런 암호화폐 전속 이제 암호화폐 여기도 교수 2분 CEO 1분 정치인 1분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정치인은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를 경제학 전공이신 분이신데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씀 별로 잘 듣지 않습니다. 공부해서 나온 사람 이거는요 영어 학원 있죠. 영어 학원 6개월 만에 어떤 학원 강사가 6개월 만에 영어 마스터했다. 나한테 영어 배우러 와라. 이런 슬로건을 내신 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안 갑니다. 여러분 6개월 만에 영어 마스터한 사람한테 영어 배우고 싶나요? 진짜 6개월 만에 영어 마스터할 수 있나요? 6개월 만에? 와 얼마나 그 식견이 짧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6개월에 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언어라는 것은 숙성이 돼야 되고요.
연륜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에 그런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강사를 골라야 됩니다. 6개월 만에 영어 습득했으니까 나한테 배워라? 안 가요. 너 여기 100분 아니 100분 토론이 아니라 무슨 토론에 출연했는데 정치인이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저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단지 공부해서 박식하게 가져온 사람이잖아요. 차라리 이런 분들이 훨씬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비판적으로 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의 주체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보다 못하신 사람들이 TV에 나오거나 언론에 나와서 얼마든지 떠들 수 있어요. 하다못해 유튜버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말도 듣지 마세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얼굴 안 까잖아요. 근데 제 말도 듣지 마세요. 인신심입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는 겁니다.